노안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쪽씩 감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238649838 6인가 8인가? 쟤는 모르겠습니다. 네. 40대 중반의 노안입니다. 눈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포감이 좀 크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받기 위한 마지막 불안함,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제일 흔한 부작용,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수술은 어떤 의사가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미묘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조그만 판단이나 어떤 오차에 의해서도 시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편안하냐 불편하느냐가 수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과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도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대표적인 경우는 안구건조증입니다.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눈이 뻑뻑하다, 피곤하다, 뭐 꺼끌꺼끌하다, 뭐 모래가 들어있는 것 같다, 뭐가 자꾸 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백내장이 생겨서 수술한 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미 사실 맞습니다. 건조증의 소인을 많이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여러 가지 눈물 분비 기능 같은 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건조증을 많이 유발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실제로 아이러니한 게 쭉 1년 내내 수술을 하는데, 건조증이 많이 생기는 계절은 날씨가 건조할 때입니다. 겨울에서 우리나라는 초봄 사이, 한 1월에서 3, 4월 사이가 우리나라는 가장 건조해서 불도 많이 생기고 그럴 때인데, 환자분들이 제일 수술을 하러 많이 오시는 시기가 겨울에서 봄 사이입니다. 수술은 겨울에 해야지. 예, 여름에 땀 나고. 맞습니다. 약간 선입견들이 있으세요. 네. 사실은 결과는 똑같고, 오히려 겨울에 수술하신 분들이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겨울을 선호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 두세 달, 뭐 서너 달 이렇게 눈물약 쓰고 기다리면 자연 회복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10명 중에 9명이긴 합니다.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눈 안에서 감염이 생겨서 세균이 안에서 이제 증식을 하고 눈이 곰게 되는, 눈 안에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안내염이라고 하고, 발생률은 2,000명 중에 1명, 최근에는 많이 기술이 좋아지고 해서 5,00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한 20여 년간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를 수술해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하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중에 감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모든 소독 설비, 또 일회용 기구들 철저히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 수술을 한 직후에 일주일 동안은 눈에 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에 세균이 한번 들어가면 눈 안의 공간은 직접 혈관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안에 방수가 차 있고 뒤엔 유리체라는 젤리가 차 있어서 혈관이 직접 공격을 못하는 곳인데, 안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영양분들이 많고 온도는 37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배양이네, 배양. 네네. 세균을 배양하는, 일부러 배양액 같은 상황이 돼서 그 균은 철저히 안 들어가게 미리 차단을 해야지, 대충 들어가게 하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스스로가 수술 당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뭐 7분을 하면 7번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수술은 잘 됐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 2가지를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물 안 들어가게 일주일 정도 관리를 하시고, 세수는 어떻게 합니까? 세수는 이제 꺼주로 이렇게 대충 감아야 됩니다. 머리 감는 건 진짜 정말 미용실처럼 감아야 돼요. 눈 누가 가려주고, 혼자 어려우신 상황이면 진짜 단골 미용실에 부탁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샤워는 살살 해도 되고, 그게 이제 일주일이고, 두 번째가 무심결에 눈물이 나오면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손이 가장 감염해서 위험한 게 손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손 감염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눈을 만지는 걸 철저히 안 하셔야 되고, 안약 넣거나 뭐 눈곱을 만지거나 손이 갈 때는 반드시 비눗물이나 손 세정제로 깨끗이 씻고 눈을 만지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 2가지를 꼭 강조를 하고, 이걸 제가 20년 동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 환자분들 중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안 생기는 부작용으로 환자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내가 확률을 올릴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철저하게 수술 후에는 물 들어가는 거, 손 만지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안, 아까 백내장 아버님이었고 노안은 접니다. 저도입니다. 네. 백내장 설명하면서 노안은 왜 오는지 뭐 이미 다 설명한 것 같은데, 노안 수술에 관해서 그러면 바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백내장 수술하고 노안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노안의 원리와 이 수술까지 좀 여쭤봅니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약 40대가 접어들면서 가까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초점 맞추는데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노안 증상이고 노안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력표 하면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는 이 숫자들이 있는 이런 걸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 지금 해도 됩니까? 자, 이게 이제 40cm가 있고 60cm가 있습니다. 눈 옆에다 요거를 딱 대시면 됩니다. 요 옆에 한쪽씩 감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2, 3, 8, 6, 4, 9, 8, 3, 8, 3, 6인가 8인가? 쟤는 모르겠습니다. 네. 40대 중반의 노안입니다. 노밍아웃 했네요. 제가. 실제로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 이걸 읽히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가까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안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어난 직후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서서히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야, 저렇게 서서히 줄어든 건데 희한하게 누구나 딱 40에. 왜냐면 우리가 이게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20대, 30대도 요 거리가 안 보여서 이러고 멀어지고 있는 건데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가 당연히 요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고 이렇게 해야 보이는 상황이 되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그게 40대 중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모르다가 알게 된 게 딱 이게 40이네. 그래서 40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노안을 느끼고 독소하는 거리 이거 되게 불편을 느끼는 게 이제 노안이고요. 노안에 대한 치료는 이것도 역시 뭐 약이나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고 결국 이게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굳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간요법이나 뭐 영양제, 식품을 먹어도 노안을 원천적으로 막을 정말 수는 그 없습니다. 노화네요. 말 그대로 렌즈의 노화. 네. 좀 희망을 짧게 드리면 노안을 좀 개선하는 안약들이 개발됐다는 얘기들이 이미 1, 2년 전부터 뉴스에 떠돌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그게 외국에서 실제 출시가 되고 국내로 이제 어떤 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올해 말부터 한두 개씩 안약들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면 저 정도 상황에서 쓰는 겁니까? 맞습니다. 딱 원장님이 쓰시면 도움이 되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뭐 70대 어르신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면 이게 다시 저 약을 쓰면 수정체가 부드러워져서 초점이 막 움직여지나 라고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카메라 얘기를 많이 했지만 동공이 오므라들어서 조리개가 줄어들면 약간 어두워지지만 초점 심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거리뿐만 아니라 약간 뒤나 앞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조리개를 조절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리개를 오므라들게 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출근해서 한 번 정도 두면 적어도 일하는 시간 8시간 정도는 서류를 조금 더 읽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약이어서 안 넣겠습니다. 너무 불편해지면 또 찾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안경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거리용 안경 돋보기를 따로 쓴다거나 평소에 안경을 쓰는 사람이 원거리와 근거리를 다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다초점 안경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그 안경값도 비싸고 좀 어지러움도 느낄 수 있어서 결국 그게 어려운 분들이 또 수술을 선택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로 노안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노안에 가장 편리한 도수로 시력을 양쪽을 세팅을 해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수술을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짝눈을 또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 제일 편한 분들은 약간 짝짝이인 사람들이 멀리는 이 눈으로 보여서 오케이, 가까이는 이 눈으로 보여서 오케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좌우 대칭인 게 건강인데 불균형에서 오는 이점도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원시는 어렸을 땐 좋은데 나이 들어서 원시가 생기면 멀리도 좀 덜 보이면서 가까이는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제일 나쁜 시력이 원시고요. 근시가 있으면 저 가운데 그림처럼 초점이 앞에 맺고 가까이가 보이는 시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의 근시는 멀리는 조금 덜 보이지만 가까이가 잘 보이는 시력이기 때문에 노안이 왔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력은 가운데를 깎으면 근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깎으면 원시가 돼서 라식도 되게 다양하게 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볼록 렌즈를 넣을 수도 있고 오목 렌즈를 넣을 수도 있어서 시력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세팅하는 건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시력 교정 수술이 있는데 백내장과는 달리 얇은 렌즈만 하나 추가로 넣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 안경을 끼는 것처럼 돋보기를 하나 넣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은 그냥 도수를 교정함으로 인해서 노안이 오더라도 가까이가 좀 볼 수 있게 그렇다고 멀리는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약간의 짝짝이를 만들므로써 교정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보면 다 조금씩 제한이 있잖아요. 짝짝이를 해야 된다. 가까이가 잘 보면 멀리는 좀 덜 보인다. 최근에 이제 렌즈 삽입 수술 중에
멀리부터 가까이를 같이 보는 노안 교정용 렌즈 삽입 수술이 실제로 나와서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일종의 그렇게 뭐 되면 그 다초점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양쪽을 짝짝이를 만들지 않아도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 시력을 양쪽에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서 그게 또 굉장히 편하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노안 교정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교환을 아예 하면서 이 렌즈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서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같이 초점을 갖는 렌즈들이 상당히 성능이 좋고, 그분들이 눈의 구조가 건강하신 분들이 받았을 때 실제로 먼 거리도 1.0 정도 보고 책이나 컴퓨터, 핸드폰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노안을 수술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한편에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죠. 생내장. 생내장이라는 용어는 무슨? 백내장이 없는데 수술했다는 뜻으로. 실제로 브로커들도 많았고 실손보험에서 엄청 다 청구하면 줬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수술, 서비스 좋은 곳 이렇게 가면서 좀 일부 악덕병원들은 환자가 수술하려고 오셨는데 나이가 45세고 시력이 1.0이야. 가까이만 조금 안 보이기 시작했어. 딱 원장님 정도라고 봤을 때 당연히 병원다운 병원은 아직 수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노안도 초기고 먼 거리 시력 너무 좋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 악덕병원에서는 수술을 했습니다. 왜냐면 병원들은 수술을 해야 매출도 생기고 수익을 벌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좀 있고, 이게 이제 백내장 수술에 아까 왜 빨리 안 하나요? 수술하기에 좋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과도 이어질 수 있는데, 백내장을 실제로 한 70~80% 정도 진행돼서 되게 뭐 가까이도 이미 하나도 안 보이고 멀리도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어느 방식으로 하셔도 다 좋아하십니다. 심지어 다초점 렌즈로 약간의 빛번짐 같은 게 밤에 좀 거슬려도 40대처럼 시력을 회복했고, 이제는 안경 없이 내 친구들 동창들 중에 시력이 제일 좋아 이렇게 실제로 살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백내장이 예를 들어서 1~20%야. 나이가 40대 후반이야. 그러면 사실 백내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시력도 좋고 야간 시력도 좋고 빛번짐도 아예 없는 사람들이 수술을 너무 빨리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밤에 야간에 빛번짐이 좀 불편하고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졌어.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서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렌즈를 넣든 사람 렌즈만 하겠습니까? 우리 치과 가면은 진짜 난 아파서 죽겠는데 뽑아달라고 빌어도 무조건 자기 치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 꼭 하시거든요, 치과 선생님들이. 그런 맥락이겠죠. 약간 불편하다고 렌즈를 아무리 좋은 걸 넣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렌즈만큼은 안 될 거니까. 저도 목 디스크가 있지만 조금 아프다고 막 바로 인공 디스크로 갈지 않잖아요. 최대한 좀 쓸 만큼 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가는 것처럼, 백내장도 너무 늦게 참아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수술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백내장 수술에서 좀 혁신적인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안경 렌즈는 이게 잘 보이는지 이게 잘 보이는지를 10번도 해볼 수 있고, 실제 안경으로 만들었을 때 불편하면 바꾸기도 쉽죠.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이나 안내 렌즈 삽입 수술, 눈 안에 들어가는 렌즈는 미리 계산돼서 철저히 준비한 렌즈로 쓰고 그 다음 날에서야 시력을 잴 수가 있어요. 너무 불편하거나 안 맞아. 그러면 재수술해서 렌즈를 교체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재수술을 안 하고 그냥 적응을 하거나 아까 아버님처럼 가끔 불편할 때 안경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사로서도 가장 편안하고, 눈에 칼을 2번 댄다는 거는 그렇죠. 그런 특성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수술들인데 최근에 이 안과 학계에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큰 혁신이 있기는 했습니다. 뭐냐면 삽입을 하고 환자분들이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본 다음에 빛을 쬐면 시력이 마음대로 변하는 렌즈가 나왔습니다. 라이트 어드저스터블 렌즈. 빛으로 조절 가능한 렌즈라는 뜻으로 출시됐는데, 빛이라는 거는 안과에 와가지고 시술로 쪼아주는. 우리 검사할 때 이렇게 턱 대면 앞에서 뭐 보는 현미경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이렇게 쭉 나오는 장비가 있어서 그걸 한 1분에서 2분 정도 떼면 현재 시력이 이렇고 목표 시력은 이렇다라는 걸 저희가 입력하면 실제로 시력이 정확하게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약간 블루투스로 뭐 조작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술 상담과 이거는 똑같이 하지만 환자분들이 미리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게, 수술 일단 받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최소 1번에서 3번 정도 시력을 바꾸는 기회를 무조건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리 좀 더 개선해 주세요 하면 또 빛을 쏘고, 먼 거리 조금 더 개선해 주세요 하면 빛을 쏘고, 난시가 조금 남았으니 마저 없애주세요 하면 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렌즈가 나와서 미국에서 출시가 된 지 한 4, 5년 돼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30만 건이 돌파를 하고 이제 글로벌로 처음 진출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고 그 회사에서 가장 먼저 선정한 이제 병원이 저희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서너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장비를 도입을 처음 하고 지금 한 10여 분 정도가 이 수술을 이제 해드려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새롭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게 기본적으로 렌즈의 구조나 재질 이런 거는 과거의 렌즈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절 과정이 빛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진짜 놀라운 것 같고 하지만 일단은 노안에 대해서 뭐 그냥 아예 처음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하자면 노안이라는 게 자기 렌즈를 일단 쓰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그게 아니라 정말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고 이런 노안일 경우에 노안에 대해서 수술할 수 있는데 렌즈를 깎는 라식 방식을 해도 되고 렌즈를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반대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노안을 기본적으로 깔기 때문에 백내장도 물론 이제 자기 렌즈를 최대한 쓰는데 뭐 아까 70-80% 정도 물을 익었을 때 그때 수술한다면 이거는 노안 수술을 겸해서 하는 게 당연히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네요. 정리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노안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거 절대 권하지 않고요. 그때 상황과 현재 시력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권장 방법은 달라지고요. 노안을 불편해서 병원 오신 분들의 거의 80-90%는 수술하지 마시고 안경을 이렇게 써보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도수를 적어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백내장 노안 진짜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부모님이나 뭐 실제 지금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좀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눈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지켜주세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료 중에도 눈을 만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요. 저희 심지어 가족들이나 아이들도 막 졸릴 때 비비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눈을 비비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유가 우리 안과에 많이 오시는 여러 가지 그 감염병들, 다래끼, 결막염, 아폴로 눈병이라고 하는 여름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감염, 심지어 알러지조차도 야외 활동을 하면 손에 이제 꽃가루 같은 게 많이 묻어 있고요. 꼭 이렇게 눈을 만질 때 들어가서 확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비면 결막이 이렇게 부어서 충혈이 엄청 심해지고 막 눈에 물집처럼 막 흰자위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감염이나 알러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눈을 만지고 비비는 걸 최대한 줄여라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막 출혈, 눈이 빨갛게 돼서 오시는 분들인데 실핏줄 터지는? 맞습니다. 그것도 거의 절반 이상의 원인은 알게 모르게 눈을 만지거나 비벼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있으면 눈을 자꾸 비비고 졸릴 때 비비는데 아이들은 근시가 생기는 원인이 안구가 이렇게 커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눈이라는 게 가죽공 같아서 자꾸 문지르게 되면 안구가 좀 커지면서 그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주요 역할입니까? 비비는 것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게 유전적인 원인이고 책 많이 보는 근거리 활동 많이 하는 이것도 확실히 영향 많이 이유는 주고. 맞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중에도 좀 극단적으로 우리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 뭐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분들이 눈을 막 비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백내장이 나이 20, 30대에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비비게 되면 이 안에 망막이 찢어지고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또 날파리 떠다니는 비문증도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이 박리되는 문제도 많이 오고요. 이게 다 비비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요즘에 휴대폰 보지 마라 그런 거만큼이네요.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중요합니다. 비비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서 그 눈을 자꾸 누르면 안압이 올라가서 정상인들한테는 무리는 없지만 실제 녹내장이 의심되거나 녹내장으로 좀 관리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끔 만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문질러서 비비거나 아니면 또 눈에 뭐 마사지 하겠다고 막 꾹꾹 누르고 막 문지르는 분들 계세요. 민간요법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딱 요철입니다. 가을철에 이제 추석 성묘할 때 제초하다 이런 경우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막 수백 명이 생깁니다. 제초기가 막 돌면서 풀을 깎고 막 모래 뭐 자갈 같은 걸 튀는데 돌을 때리면 쇠 조각이 부러지면서 눈을 향하기도 하고 작은 자갈 같은 게 눈을 향하게 되면 얘들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쇠 조각이 눈을 관통해서 눈알에 박혀 있게 됩니다. CT MRI 찍었을 때 저렇게 보이는 거고 눈알에 하얗게 보이죠. 아래쪽은 이제 우리 망막 안저 사진 볼 때 저 안에 눈알에 저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게 되고 저거는 이제 응급 수술을 해서 아래쪽 사진처럼 뒤에 박혀 있는 이 쇠 조각을 빼내야 되는데 가능은 한데 이미 깨끗하지 않고 되게 지저분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균을 갖고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내염이나 이런 위험도 굉장히 높이게 되고 눈이라는 게 어떤 뼈도 없고 단단한 이 보호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각막 수정체를 관통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백내장도 생기고 각막 열공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술하기 때문에 저렇게 돼서 수술하신 분들은 원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영구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많이 보는 게 이제 가을철에 밤따기 할 때 눈에 이렇게 탁 박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꼭 밤가시는 끝에 팁을 남겨놓고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박히면 빼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못 빼고요. 수술실에서 이걸 하나하나 파내듯이 빼야 돼서 매우 어렵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 할 때는 꼭 고글을 착용하고 해라. 왜냐면 저게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어제도 오셨었는데 눈동자에 까만 쇳가루가 박혀서 오세요. 그라인더나 용접 같은 거 하면 반드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눈동자 가운데 저게 생기면 뿌옇게 흉터가 생기면서 시력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치다가 많이 맞아서 다치고, 술 담근 거 이렇게 뚜껑 열 때 폭발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눈에 맞아서 저렇게 안구 출혈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행동들에서 주로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좀 조심하면 좋겠다. 조심해야 될 게 진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야, 상상만 해도 주로 다치는 유형들이 저렇습니다.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부상이어서 저런 활동들 할 때만이라도 보안경이나 고글 같은 걸 쓰시면 좋다. 이런 안경조차도 걸러주거든요. 안경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또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안경이 많이 역할을 하네요. 제 마무리를 좀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드린 질문이었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바쁘신 원장님 오늘도 참 진료하고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눈이 워낙 뭐 의사들도 많이 모르는 분야라서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김계영 원장님 모시고 눈의 질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